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의 이슈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민영삼TV의 민영삼 칼럼에 이어 이슈 대담이라는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오늘 민영삼TV의 이슈 대담 첫 방송 코너로는 지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성폭력 성범죄자 이윤택 연출가에 관한 여러가지 얘기를 나눠보고자 이 성폭력에 관한 성범죄에 관한 책을 2권이나 내신 또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죠. 배승희 변호사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슈 대담 시간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예, 배승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민영삼TV의 첫 이슈 대담 시간에 그 성폭행에 관한 이슈를 가지고 다루는데 우리 배승희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 잘 계셨습니까? 네, 잘 있었습니다. 네, 민영삼TV 잘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환경수TV에서 우리가 네. 그 추억의 뉴스통과 또 민영삼의 잘잘못못 네. 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뵈다가 오늘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좋은 주제는 아닙니다. 재밌는 좋은 주제는 아닌데 민영삼TV에서 이렇게 이슈 대담 시간에 배승희 변호사님하고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영광입니다. 아, 근데 왜 이 성범죄에 관한 책을 2권이나 쓰셨어요? 사실은 제가 네. 또 성범죄에 있어서 여성 피해자들도 변호를 했었는데 또 그걸 하다 보니까 무고하게 그 고소를 당하는 남자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꽃뱀들에 의해서? 그렇죠. 실제로 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놓고도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남자를 고소하는 경우가 정말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이윤택 씨가 이제 그 또 그랬잖아요. 무슨 그 강압에서 한 건 아니고 무슨 합의해서 하는 것처럼. 네. 그래가지고 더 분노를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합의하에 된 관계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연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뭐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뭐 둘 사이에 정말 친구였다거나 뭐 이런 정도가 돼야지. 이윤택 감독 같은 경우에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또 그 피해 당하신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합의하에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쓴 책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서 남자들이 당한 그런 남자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좀 모음집을 만들어낸 거죠. 덫에 걸린 남자들. 네. 또 이것 말고도 당신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있다. 네, 하여튼 지금 이윤택 씨와 관련돼서 전혀 좀 다르죠. 네, 결이 전혀, 다르죠. 네, 전혀 다르죠. 결이 다른 얘기인데 다시 아주 이윤택 씨 얘기로 네. 돌아왔어요. 심했더라고. 18년 동안을 더더구나 이제 연극계의 네. 어떤 완전 대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연극계 대부이기도 하고 네. 또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기회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분이라고 할까요? 인간도 아닌데 뭐 정말 너무 심해서 근데 그 사람한테 줄을 서기 위해서 정말 희생을 당한 거죠. 문화 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문화 권력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좀 너무 심했어요. 지금 그래서 여태까지 보다가 이제 그 서검사의 폭로로 인해서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이 이제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우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입에 옮기기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은 너무 방법이 인간적이지 않고 정말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리는 무슨 연극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삶 자체를 뺏어가 버리는 그런 아주 폭압적인 만행이라고 할 수 있는 성폭행 성범죄 행위가 있었는데 먼저 이미 이 방송 언론에 고발되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가장 먼저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무슨 젓가락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연극이라는 거는 마이크가 없이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은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연극에서 발성이라고 하는데 이 발성 연습을 시킨다고 하면서 여성의 성기에다가 나무젓가락을 꽂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안 믿어지는데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 웃을 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발성 연습을 시킨다는 그러면 겁니다. 그 여성을 다 빨가 벗겨 놓고 성기에다가
그 젓가락을 꽂아서 발성 연습을 그걸 마이크로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발성 연습을. 그러니까 뭐 그 나오는 증언들을 보면은 목소리가 이 몸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뭐 여성의 가슴을 꼬집는다든지 아니면 뭐 성기를 만지면서 이 목소리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면서 만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와, 그 무슨 성도착증이라 할까, 무슨 성변태라 할까, 심각하네요. 심각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죄의식 없이 이것이 마치 연기의 일부인 양 이걸 배워야 된다. 문화 예술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포장해 나간 거죠. 그리고 그 김소희 대표라고 하죠. 그 네. 안에 있는 사람. 그 좀 심각하게 보자면 그 대표가 심지어 그 이윤택 감독에게 여성을 초이스해서 그 안마를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무슨 연산군 그 사극에서나 나인 왕조시대에 있었던 그 채홍사라고 하죠. 네. 간택을 해가지고. 간택을 해서 선택된 여자들을 갖다가 안마를 하는데 이 안마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안마가 아니고요. 우리 흔한 말로 우리 안마 간다고 하잖아요. 예, 예. 네. 그런 안마를 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사타구니 근처까지도 안마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여성에서 나온 얘기가 사정을 하게 하면은 오히려 배역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야, 그 정도로 했다고 안 믿어지네, 한다면 안 믿어지네.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러면 18년간 젓가락, 왔느냐. 젓가락 발성, 그 다음에 그 안마, 안마. 전신 안마, 사타구니 안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여성 그 연극 단원들에게 네. 무슨 그 전신 그 노출. 그러니까 그 출연이 예정돼 있는 여성 단원을 예, 이제 3시간 전, 출연 3시간 전에 불러다 놓고 예. 자, 노출씬을 하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안 한다고 하니까 강제로 남자 단원 앞에서 옷을 벗겼다는 거예요. 옷을 다 벗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의 진술에 의하면 이 여자가 그날 생리 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야 이건 아니다 해서 나왔더니 이 감독이 야 쟤 정신병자다 라고 하면서 단원에서는 사실상 제명이라고 할까요? 나오지 못하게 하고 정신 이상자로 만들고 그 출연도 안 시켰다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그 성범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성폭행이죠. 명백하게 성폭행이니까 그러면 강간. 강간은 성폭행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폭행. 성폭력 안에 네, 뭐 성폭력 강간, 안에. 뭐 성추행 그리고 뭐 강제추행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성추행 단계를 뛰어넘는 성폭행. 근데 또 그 어떤 그 낙태시키고 해서 또 뭐 합의했다고 그때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또 얘기했잖아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기자회견을 하게 된 그 어떤 여성 피해 여성이 한 얘기는 나는 그 사람 그 이윤택 감독의 아이까지 뵀는데 다시 낙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불러서 다시 성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가장 여성들이 분노하는 거는 그 기자회견에서 그러면은 성관계가 있었는데 그걸 강제로 한 게 아니냐 하니까 강제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이 나는 강제로 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건 성범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 어떤 공소시효 관련돼서 그래서 아마 처벌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윤택 감독이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그 변호사랑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정도 공소시효에 걸리니까 10년 전 일은 어차피 처벌이 안 된다. 그럼 지금 18년간 계속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역순을 해서 10년간은 안 되니까 어차피 처벌을 못 받을 거다. 이런 논리로 기자회견까지 한 거죠. 이 정말 이윤택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어떤 그 여태까지는 이제 유교적 가치 질서 속에서 남성 우월주의, 그 다음에 남존 여비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특히나 상하관계,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뭐 함부로 하고 또 성희롱, 성추행, 또 성폭행까지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게 쭉 누적되었던 것이 수백 년간 어찌 보면 누적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 사회 전반 속에서 이게 특히 이제 권력을 가지고 하는 상급자의 그런 위계에 의한 것을 갖다가
이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 해야 되나, 뭐 성적폐 아니면 네. 뭐 문화적폐?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왜 이런 적폐 청산을 하면서 뭐 이윤택 감독이나 고은 시인의 성적폐는 뭐 말을 안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거의 문학의 문화 권력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 진영, 이게 좌파 정권이라, 좌파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상대적인 저쪽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렇죠. 좌파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문화활동, 문화예술계 분들은 주로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용어도 자유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윤택 씨뿐만이 아니라 고은 시인, 그 다음에 인간문화재, 네. 하용부 씨, 하용부 씨죠. 그 다음에 또 오태석,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조민기 씨, 네, 조민기 씨. 예, 그 다음에 지금 또 오달수 씨도 뭐 얘기 나오고. 그건 이제 뭐 아직 확실히는 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쭉 줄줄이 나오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네. 이분들이 다, 그러니까 이 진보 성향에 이런 정권하고 좀 섞기에 가깝다 보니까 지금 많이 혹시라도 이게 문제를 발본색원하려고 하면서 좀 정부나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청와대 이런 데서 좀 미적미적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실제로 남인순 씨 있잖아요. 송파을에 남인순 의원. 예. 그분이 지금 여성가족위원회 여가부 그렇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있는데 상임위원장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여성운동에 앞장서신 분 아닙니까? 원래는 남윤인순이라고. 네, 남윤인순 해가지고 여성평등 외치고 또 뭐 얼마 전에는 보니까 여성의 날을 이제 법정화하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분인데, 이런 거에 침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권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얼마나 발빠르게 대처해 왔습니까? 특히 뭐 이재정 의원의 미투 운동이라든지 또 나와서 국회에서 화이트 꽃을 들고 하셨잖아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렇게 한 장면 들고 나와서 하셨죠. 그런데 도대체 왜 이거에 대해서는 말 안 하느냐. 특히 이윤택 감독 같은 경우에는 2012년 때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고등학교 친한 친구래요. 네. 그래서 그 연설을 보면은 같이 소풍 가서 장애인 친구를 도와줬다는 얘기까지도 정말 하고 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 지금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주 고등학교 때 절친이어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지지 연설까지 하고 그럴 정도라 지금 모른 척하고 봐주는 게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봐주냐 이거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특히 한국당에서도 문제가 됐을 때는 그렇게 앞장서서 발빠르게 하더니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성단체는 또 가만히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한쪽 편, 그러면 어떤 범죄도 이쪽 편에 있으면 되는 거고 이쪽 편에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이제 그래서 몸빠면 무죄냐. 네. 옛날에 이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있었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은 무죄고, 돈 없으면은 유죄고, 유명한 범죄자가 한 얘기인데, 요즘은 이제 문빠면 무죄. 문빠 무죄인가요? 예, 문빠 무죄. 비문 유죄. 비문 유죄. 반문.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아닌데, 네. 그래서 이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좀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요즘 이 이윤택 씨나 이런 문화예술계의 이런 성폭행, 성범죄에 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침묵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이 바로 진보정당, 그 다음에 청와대, 네. 그 다음에 여성단체. 네. 여성단체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지난번에 갑자기 제 목소리 올라오네. 여성단체 연합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백 개의 여성단체들 모아지고 있는 여성단체 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지난번에 서검사가 인터뷰했을 때 성명서 나왔거든요. 바로 다음날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윤택 씨 일주일 만에 나오긴 나왔어요. 네. 그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촛불 들고 나오자고 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뭔지 아세요? 서검사에 대한 거지 이 이윤택 감독이나 문화예술계에 대한 건 아니에요. 서검사에 비하면은 정말 똑같은 나쁜 범죄인데 이윤택 씨 이건 이윤택 씨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쌀 것을 감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쌀 것을?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조민기 씨를 더 뉴스를 키우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도
음모론으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 조민기 씨 성추행과 지금 이윤택의 뭐 낙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하면 범죄의 재질에 있어서 가장 큰 게 누굽니까? 제가 이제 민영상 칼럼 시간에서도 그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윤택 씨의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렇게 그 암시하는 네. 친분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런 동영상 자료들이 전부 지금 포털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뉴스가 안 나오고 있어요. 연관 검색어에도 막 다 사라지고 그리고 지금 있어요. 이윤택 씨 뉴스가 거의 잘 안 다뤄요. 안 다뤄요. 이게 뉴스를 보면요. 조민기 씨를 다루려고 어쩔 수 없이 이윤택을 조금 다루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성폭행을 성범죄를 저질러더라도 성범죄자가 속한 정치 지형에 따라서 네. 지금 이렇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그리고 이게 진짜 처벌이 안 될 거라는 이 발상 자체가 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피해자들이 그래서 이제 법조인들이 이런 거를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사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게 상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상해. 사실 낙태까지 했다면 상해죠. 근데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강간치상이라고 해서 이건 공소시효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상습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습범으로 처벌하면 또 공소시효가 안 걸려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집단적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공동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공동 특수강간으로 가면 이게 또 공소시효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윤택 감독의 어떤 처벌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나도 많은데 뭐 경찰에서 빨리 수사를 안 한다든지 또 지금 청와대가 사실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 검찰이 이윤택 씨 지금 다루겠습니까?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을 안 줬는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솔직히 침묵한다는 그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그리고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이 정부에서 그 조국 민정수석이 낙태죄도 폐지한다고 해가지고 천주교 사단한테 좀 사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 정부에서 이 성적폐에서 여성의 편을 들지 않고 이윤택 감독의 편을 드는 듯한 이런 모습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다. 편이야 들겠습니까마는 이윤택 씨의 그 사법적 처리에 있어서 지금 사직 당국이 미적거리고 있는 네, 거죠. 조사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누구 다른 시민 단체에서 네. 이게 뭐 보수 단체든 아니면 어느 무슨 시민 단체에서 고발을 해서라도 이걸 빨리 그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이 고발하면 되겠네요. 네, 피해자들이 이것도 친고죄입니까? 이거 신고는 하겠죠. 근데 친고죄는 이제 다 폐지가 됐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여성 피해자들이 여러 명 모여서 같이 이제 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과연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특별단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지금 성추행보다도 오히려 인사불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거에 인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요. 이 성적폐 인력을 빨리 투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이윤택 씨에 대해서는 조민기 씨도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아무리 대통령의 친구가 아니라면 대통령의 가족이라도 이런 파렴치한 성범죄가 있다면 당연히 빨리 수사해서 성역 없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윤택 감독이 정말 문화 권력이라는 게 그렇죠. 이 김소희 대표가 보면은 다 막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오히려 여자를 선택해서 보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태까지 침묵한 좌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좌파, 우파, 보수, 진보, 뭐 진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아무튼 이중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진보 진영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배승희 변호사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하루빨리 속히 이 청와대 아니면은 검찰, 경찰, 사직 당국에서 이윤택 씨의 성범죄에 관한 그런 수사와 법적 처리를 빨리 절차에 들어가기를 저도 함께 촉구합니다. 네, 배 변호사님 빨리 저도 적폐 청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성적폐 청산. 저는 정말 여성으로서 이런 일이 정말 조직적으로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여성들이 이 연극이라는 게 굉장히 좁잖아요, 길이.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 남자들 앞에서 옷을 벗긴다든지, 뭐 성기에다가 젓가락을 꽂는다든지, 무슨 가슴을 민망하네. 가슴을 꼬집으면서 발성 연습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요. 근데 지금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18년간을 이렇게 문화 권력으로 해서 이렇게 파렴치한 만행을 저지른 이윤택 씨에 대한 조속한 그 사직당국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오늘 그 민영삼의 이슈 대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